2023년 가을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주방. 저녁 6시 65세 남자가 혼자 싱크대 앞에 서 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끈이 제대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는데 당근을 어떻게 써는지 몰라서 그냥 쥐고만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3주 전에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3주 동안 이 남자는 처음으로 밥을 해야 했습니다. 34년 결혼 생활 중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 그는 당근을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당근 써는 법. 65세 남자가 당근 써는 법을 검색하는 날이 올 줄은 그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오늘은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당근 하나를 앞에 두고 처음으로 자기 삶을 제대로 보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남자가 34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꺼낸 두 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4년의 거리 같이 살았지만 몰랐던 것들입니다. 비판하는 톤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읽듯이 그게 더 아프게 들립니다. 그의 이름은 이상철. 전직 건설회사 현장 소장. 32년 동안 현장을 뛰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생활. 주말에도 현장이 돌아가면 나가야 했습니다. 아이들 운동회도 학예회도 입학식도 대부분 아내 혼자 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왔고 바람 피운 적 없고 술도 크게 먹지 않았으니까 그게 남편의 역할이라고 배운 세대였습니다. 아내 박명희 씨는 34년 동안 그 모든 것을 혼자 했습니다. 아이 셋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명절 음식 준비하고 남편 출근복 다리고 아픈 날도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상철 씨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63세에 퇴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편했습니다. 쉬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32년 동안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을 때는 몰랐던 것들. 아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먹는지, 아내가 언제 웃고 언제 지치는지, 아내에게 친한 친구가 있는지, 아내가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 집에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그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혼자였습니다. 34년 동안 같은 집에 살았지만 아내는 이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자신이 있는 동안에도 어느 날 저녁 밥을 먹다가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요즘 뭐가 재밌어? 아내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그 왜요, 갑자기라는 말이 이상철 씨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34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아내도 이런 질문이 낯설다는 것. 그걸 그 순간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당근 하나가 바꾼 것 수술 후 3주였습니다. 아내의 무릎 수술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오래된 관절염이 악화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이상철 씨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청소는 어떻게 되는지, 장은 어디서 보는지, 세탁기는 어떻게 돌리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첫째 날 편의점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둘째 날도 편의점 도시락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잘 못 먹는데. 그 말에 그는 처음으로 마트에 갔습니다.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서 30분을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당근, 감자, 계란을 샀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계란찜 레시피가 가장 쉬워 보였거든요. 첫 번째 계란찜은 실패했습니다. 너무 오래 쪄서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내 앞에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는지 모르겠다. 아내는 한참 그걸 바라보다가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먹을 만해요. 먹을 만하다. 그 말이 이상철 씨에게는 평생 들은 칭찬 중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3주가 지나는 동안 그는 매일 부엌에 섰습니다. 계란찜, 된장국, 볶음밥, 미역국. 매번 어설펐고 매번 유튜브를 찾아봤고 매번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소금을 얼마나 넣어? 냉장고 안에 이 초록색 건 뭐야? 두부는 어떻게 써는 거야? 아내는 처음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대답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침대에 누운 채로 부엌을 향해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왼쪽 서랍에 국간장 있어요. 진간장 말고 국간장. 파는 흰 부분이랑 초록 부분 따로 넣어요. 시간이 달라서. 이상철 씨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4년 동안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알려준 적이 있었던가? 아니, 정확히는 내가 34년 동안 이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었던가? 그날 밤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퇴원하던 날 저녁입니다. 이상철 씨는 미역국을 끓여놨습니다. 미역국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국이었습니다. 그것도 3주 동안 부엌에 서면서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철 씨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침묵 아주 길었습니다.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요? 이상철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3주 동안 부엌에 서봤더니 당신이 34년 동안 한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서. 아내는 오래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어요. 국이나 먹어요. 침묵은 이어졌습니다. 됐어요. 그 말이 용서라는 걸 이상철 씨는 알았습니다. 아내 방식의 용서입니다. 34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알 수 있는 그 사람만의 언어.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상철 씨는 계속 부엌에 섰습니다. 아내가 나와도 계속. 처음엔 서툴러서 나중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주말 아침 식사는 그가 맡게 됐습니다.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 계란 후라이는 좀 됐네요. 이상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주 배운 게 있지. 그날 두 사람은 오랫동안 같이 웃었습니다. 34년 결혼 생활에서 이유 없이 함께 웃은 게 몇 번이나 됐을까? 이상철 씨는 지금도 주말 아침 식사를 맡고 있습니다. 여전히 레시피를 검색하고 여전히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끔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요즘은 먼저 말을 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다거나 어디 한번 가보고 싶다거나 34년 동안 그 말들을 꺼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이상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말을 아낍니다. 가장 오래 같이 산 사람에게 가장 적게 묻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아프거나 사라지거나
멀어지고 나서야 그 사람을 얼마나 몰랐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 곁에 오래 같이 살았지만 정작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밥을 먹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뭐가 힘들어? 요즘 뭐가 좋아? 오늘 뭐 먹고 싶어? 대단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철 씨의 미안하다는 두 글자처럼 작은 말 하나가 34년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오늘 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미의 하루였습니다.